조명현 어때? 응?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아, 진도부터 나가고? 그럼 진도 내 맘대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알겠어. 아줌마, 이번 주말에 아플 예정이야? 아플 일은 없어요. 그래, 아프지 마라. 그럼 이번 주말에 또 올 거야? 숙제 안 할 것 같으면 와. 응? 응? 그래. 야, 그리고 우리 뒤에 반에서 지금 시작했거든? 그래, 나머지 문제까지 끝났어. 하루 딱 수업하고. 했던 애들을 한 번 더 하는 거라 그냥 기억 떠올리는 형태로 리뷰 형식으로 짧게 정리하면서 가고 있거든? 만약에 원스텝하고 투스텝 문제를 풀었는데 걔네는 원스텝하고 투스텝만 풀고 갈 거야. 예제랑 유제 하나도 안 풀고 뒷반은.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서 수업을 들었는데 아씨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 보면은 아니다. 걔네만 촬영 안 한다. 근데 아마 문제 풀이하는 건 내가 촬영을 할 것 같아. 내용 설명하는 건 안 해도. 그러면 그쪽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 들어와. 와서 원스텝하고 투스텝 문제 더 풀어보고 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오케이? 뭘 거야? 어려우면? 어느 순간 주석이 나한테 자꾸 반말한다? 왜 그러는 거야? 아니요. 말이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응이라고 하겠어. 그러죠. 근데 자꾸 그러면 과학선생님한테 잃는다. 개란다.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선생님 되게 무서워. 얼굴 봐. 봤잖아. 무서운 것 같진 않거든요. 선생님 웃어서 그래. 선생님 웃지 말아보세요라고 한번 해봐. 기가 막혀. 그냥. 자, 나머지 정리. 오늘은. 자, 오늘 해야 될 거 나머지 정리인데,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벽이 여기야. 첫 번째로 맞이하는 벽이 여기야. 진짜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다 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어려운 벽을 하루 만에 끝내니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아니죠. 영상을 더 보면 되겠죠. 조회수를 팍팍 늘려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때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이걸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여기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막혀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가지고 와서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오늘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재탕해서 한 번 더 문제 풀이하는 것 뿐이야.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갈 텐데 그러면 여기 단어는 진짜로 영영 감을 못 잡아. 아니다. 고3쯤 되면은 감 잡겠다. 나이가 차면은 머리가 그만큼 커질 거라. 근데 그전에는 여전히 어려운 단원이 맞거든. 계속해서 어려운 단원일 거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들어서 열심히 그리고 내가 어디가 잘 안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가면 사실 좋긴 하거든? 근데 반으로 나누면 흐름이 끊겨. 그래서 니네가 공부할 때 두 번에 나눠서 수업을 해버리면 더군다나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 텀 사이에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생겨서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이게 더 나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쭉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집중해야 돼, 진짜로. 심장, 뭐라 그랬어? 진짜 집중해야 돼. 아닌데? 집중해야 돼.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나머지 정의의 존재의 이번에는 정의를 따라 안 내리고 존재의를 얘기를 할 거야. 왜 정의를 안 내릴 거냐면 나머지가 뭔지 알아 몰라. 나눗셈 하면 못 나누고 남는 게 나머지잖아. 그거에 대한 정리래. 그거에 대한 이론일 뿐이야. 근데 얘를 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나머지 정리라는 이름을 굳이 붙였는지 차라리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더 편할 거야. 확인됐죠? 왜 이쪽으로 접근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눗셈을 할 때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손으로 나눠. 그렇지. 손으로 나눴어. 그럼 나누면 힘들어 안 힘들어? 너 이 새끼 야 이게 고민할 문제냐? 나눗셈 안 해본? 그래 힘들어 안 힘들어?
아, 나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힘드냐 안 힘드냐. 나눗셈을 하는 게 힘드냐 안 힘드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고민하는 이유. 솔직히 힘들진 않았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과도한 과제를 줄까봐? 그 나눗셈을 직접 하는데 힘내는 건 솔직히 아니야. 힘들진 않은데 귀찮을 뿐이지. 자릿수 맞춰야 되고 뭐 0을 붙이느니 마느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 나눗셈 안 할 거야. 즉 나눗셈을 안 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몫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몫. 나눗셈 안 하면 몫을 못 찾잖아. 그래서 몫을 찾지 않아. 그리고 직접 나머지만 찾고 싶어. 이게 나머지 정리의 존재 의의야. 나눗셈을 안 해. 그러다 보니 몫도 안 찾을 거야. 근데 나는 나머지는 찾을 거야. 찾을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부터 출발한 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찾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에 의미를 가져야 돼.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찾지 않아. 찾지 않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찾으면 돼. 근데 사람인 이상 눈에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하고 싶어져. 이 새끼야, 사람은 그렇다고. 눈에 자꾸 보이면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게 치워야 돼. 애초에 있는 것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렇게 해서 치워버리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될까? 내가 너무 어렵게 말을 하나? 자, 다시. 몫을 안 찾을 거야. 근데 사람인 이상 눈앞에 몫이 보이면 찾고 싶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몫을 안 찾게 돼. 몫을 어떻게 해야 안 찾게 될까? 안 보이게 치워야 되겠지. 그럼 안 보이게 치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없애면 되잖아. 아닌가? 없애면 되잖아. 몫이 안 보이게 없애버릴 거야. 근데 내 맘대로 없애면 될까 안 될까? 시계값이 변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없애야 돼. 합법적으로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그렇지. 곱하기 0을 해서 없애는 거야. 통해? 소거해버리는 거야. 야, 이거 5x 아니야? 곱하기 0이야. 응? 화면 정지시켜놓고 쓰는 인간들. 5x 아니야? 이렇게 해줄까? 곱하기 0, 곱하기 0이야. 알겠지? 곱하기 0을 해서 없앤다. 소거한다. 이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의 존재 의의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정리 절반 끝난 거야.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두 번째. 형식을 한번 맞춰보자. 나머지 정리에서의 형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라는 하나의 당식이 있는데 얘를 gx로 나눌 거야. 나눴어. 그러면 분명히 뭐가 만들어지게 돼? 몫인 qx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나머지 rx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형식을 갖춘단 말이지. 기본적인 나눗셈식에 대한 형식입니다. 이때 하나의 약속을 하자 그랬죠. 앞에서부터 우리는 qx라는 애를 몫으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rx라는 애를 나머지로 쓸 거야 라고 앞에서부터 우리는 같이 써왔었어. 확인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 식 자체는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검산식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 정의의 첫 시작은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검산식으로 바꾸면 fx라는 당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라는 형태로 쓰게 되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고서 이제 이 식의 모양을 잘 봤더니 결국은 fx라는 식이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분할돼 버린 거잖아. 맞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걸 계산을 다 하면 fx랑 똑같은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나눗셈 제대로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맞아.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식의 모양을 우리는 x에 관한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자, 이때 우리는 최초의 몫을 qx로 잡았었지. 나머지 정리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
나눗셈을 안 하고 직접 우리가 나머지를 찾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몫이 보이면 이걸 왠지 구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없앨 거라고.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0을 곱하면 되지? 곱해지는 식이 누구야?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gx라는 애 보여요? 안 보여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항등식의 논리를 이용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0을 대입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했어요. 그 값이 k라고 생각할 거야. x에 k를 대입하면 gx가 0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f에 뭐가 됩니까? k가 없어졌죠. 뭐가 돼요? 아래 k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보이는 이 fx만 내가 이쁘게 잘 계산을 해놓으면 나머지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의 근본 원리예요. 확인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의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주의점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눗셈을 할 때 얘기했습니다. 나누는 식 차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의점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주의점은 아니야. 오늘부터 지금 배워야 될 주의점은 여기에 있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해서 나눗셈을 막 해놓은 걸 가지고 검산식을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산식이 fx라는 방식이 gx에다가 곱하기 qx를 했고 여기다가 더하기 rx를 했다라는 검산식을 만들었다고 쳐볼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식 보이죠? 잘 봐. 몫이 누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qx를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문제 중에서 몫이 qx라는 언급이 없다라면 우리는 qx를 몫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얘로 나눌 수도 있었고 얘로 나눌 수도 있었던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몫이 qx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qx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성질을 하면 돼요. qx가 몫이면 얘로 나눴지. 그럼 얘의 차수가 얘보다 높은지 안 높은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확인돼요? 만약에 얘가 3차야. 나머지가 4차네? 이렇게 되면 얘로 나눈 게 맞아요? 이걸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때. 확인돼요? 그럼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용하면은 얘가 3차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무조건 얘로 나눴다고 치고 얘가 3차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2차 이하. 그러니까 원래 3차야. 여기 2차예요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2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 되고 1차도 되고 2차도 되는 거니까. 3차만 안 넘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워진 식에서 누구로 나눴는지 나누는 식을 판단하는 방법은 기억을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단순하게 그냥 qx라고 써줬다고 아 얘가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오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qx는 그냥 대표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돼요? 그러면 fx를 qx로 나눴을 때 rx라는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물어본 거야. 확인? 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줄게. fx를 g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rx예요.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가 지금 계산한 대로. 근데 선생님 fx를 그럼 qx로 나누면 나머지 rx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이거라고. 다시 말하면 fx가 만약에 3차야. 요 놈이 2차야. 그럼 나머지 몇 차여야 돼? 1차 이하로 나오는 거야. 얘로 나눴으니까. 그럼 몫이 몇 차? 1차가 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1차로 나눴잖아. 나머지가 1차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나머지가 만약에 상수였으면? 그땐 돼. 그러니까 나머지가 상수고 얘가 2차, 1차면 뭘로 나누든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 근데 2차, 1차에 얘가 1차가 되는 순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돼, 안 돼? 안 돼. 이런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이걸 보통 가나다 보기에 주고서 옳은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부들까지도 같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머지 정리다 하면은 요 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식에서 큰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을 보면서 아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꼭 넘어가 주세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딱 요거까지만 얘기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46쪽으로 갑니다. 기본 문제 9번이라는 문제를 보세요. 기본 유형 9번을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a를 x-2로 나눴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나눴다는 얘기 나오면 검산식부터 만들고 가세요. 그럼 얘가 x-2에다가 몫인 qx를 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요? 그럼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쓰고 끝나는 겁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다항식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보이죠? 그 문장을 딱 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이 뭐라고?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고. 근데 난 이 qx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구할 수는 있지만 빡빡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 안 구하고 바로 우리는 식을 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식을 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지. 그러니까 0을 곱해서 없앨 거야. 그러면 곱해지는 얘를 0으로 만들면 되겠지? x에다 얼마 대입하겠다? 그렇지. 이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를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1을 대입해서 산수하면 8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a를 계산한 게 얼마랑? 3이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2를 대입한 얘가 fk가 되는 거지. 요게. 확인돼요? 나머지가 rx였으니까 대입한 거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풀어서 a 값 찾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그래,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앞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만 안 틀리면 돼. 산수하면서. 알겠죠? 그러면 사실 막힐 문제는 없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지금 문제 보면은 두 번째 거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3x-1로 나눴죠. 자, 3x-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돼? qx. 자, 1차식으로 나눴잖아. 나머지 몇 차? 그렇지. 나머지는 상수밖에 불가능하겠죠. 그럼 상수가 될 때는 그냥 r이라고 쓰세요. rx라고 안 써도 돼. 왜냐면 rx가 뭐야? x에 관한 식이야. 근데 상수기 때문에 x라는 1차항 자체가 없지. 1차 이상이 되는 항이 없잖아. 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하면 적어도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너 이 새끼 졸리지 지금?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구하기 싫으니까 없앨 거야. 그러면 누구 대입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야지. 불러. 27분의 1.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나머지 R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7분의 40? 40? 41? 40? 40이래요. 맞는지 빨리 확인. 맞아요? 맞아? 야, 이거 오늘 두 패로 갈리겠는데 맞다 아니다. 얼마 나와요? 40이야 41이야? 40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정답 나오고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진짜 별거 없지? 별거 없지? 그럼 자, 이제부터 난이도를 올리자고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거거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풀어서 계산까지 끝냈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산수 안 해. 식을 갖고 장난을 좀 쳐볼 거야. 잘 봐. 원래 있던 거 있죠? 여기서 나는 여기다 분수를 대입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우리는 분수를 대입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로 고민해 본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식을 이렇게 고치는 거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분수를 대입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됐나? 아니지. 여전히 분수는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대입을 하자. 대신에 식을 좀 바꿀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 본 거야. 이걸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얘 여기는 3을 앞으로 뺐지. 뺀 김에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될까? 안 될까?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겠지. 가능한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뭔가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 뭐가 달라지냐면, 원래 위에 있던 식은 누구로 나눴지? 3x-1로 나눴을 때, 몫이 qx였고, 나머지가 r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식을 바꿔버리잖아? 누구로 나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얘로 나눈 거지. 그리고 몫이 뭐가 돼?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돼? 그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즉 같은 식을 썼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나머지 정리의 두 번째 주의점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주의점. 자,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써줄게. fx라는 녀석을 ax 플러스 b로 나누잖아? 1차식으로 그냥 나눴어. 물론 이게 2차가 돼도 되고 3차가 돼도 되고 상관은 없어. 나눴어.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 k 곱하기 gx로 나눴어. k 곱하기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였어. 확인돼요? 이게 맞는 말이야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fx라는 녀석을 여기 보는 k지. kgx 하니까 뭔가 어감이 좀 구려. 그래서 gx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이 k 어떻게 할 거야? 치워야 되겠지. 뒤로 보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었죠? 요렇게. 그러면 위의 식은 누구로 나눴어? kgx로 나눴지. 나머지가 rx였지. 밑에 식은 뭐야? gx로 나눴지. 그리고 나머지가 똑같이 rx가 된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위아래 식에서는 나누는 식이 바뀌었잖아. 그치?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 몫이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의점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나누는 식이 gx였고 몫이 qx였고 나머지가 원래 rx였잖아 처음에. kgx로 쓰긴 했지만 확인되니? 이때 한 차례 변화를 일으켜서 나누는 식이 만약에 kgx로 바뀌잖아? 그럼 몫은 뭐가 되겠어? 나누는 식이 kgx가 되면 그렇지. k분의 1 qx가 몫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똑같이 rx로.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게 된 건 뭐야? 항의 순서만 바꾼 거지? 식의 값 전체에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누는 식이 k배가 됐잖아.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을 곱하고 얘까지 더해서 식을 만들 건데 곱해지는 애에 k가 추가된 거잖아. 그럼 내원대로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없애줘야지. 그러니까 k분의 1을 곱해서 몫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식이 변동 없는 항상 일정하게 등장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너네가 외워야 될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책에다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고 갈 거거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3쪽 중간쯤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두 줄이 쳐져 있을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거기다가 밑줄 두 줄 쳐놓으세요. 쳤어요? 그거만 기억해놔. 뭐 밑줄을 치건 네모칸을 치건 거기다 표시만 해놔. 43쪽이죠. 네. 043이라고 페이지 번호에 써있네요. 왜?
반적으로 인수정리라고 있어요. 어? 이거 무슨 인수정리라고. 아, 인수정리에다가 치라고? 인수정리, 아, 오늘 이거까지 하자고?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페이지를 잘못 넘겨서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러는 거까 도대체?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까지 기억한 상태로 문제 다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연습 좀 더 해보자. 자, 기본형 10번 보이죠? 인수정리. 오늘 안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기본형 11번 보이죠? 1로 갑니다. 자, 기본형 11번. 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아까 봤던 나머지 정리에서. 자, 왜 올라갔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거 fx를 누구로 나눴어요? x제곱 풀 마이너스 1로 나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2차식으로 나눴어. 그리고 몫이 원래 qx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몫을 뭐라고 써놨어? i 2x 플러스 1이라고 썼고 이때 나머지가 5라고 나와 있지?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몫이 qx고 나머지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을 건데 이렇게 된 게 있다라고 하나를 줘놓고 여기에 추가로 fx를 뭐 했어? x-2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라는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 게 문제가 돼버린 거야. 식이 당장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보던 것보다는 한 번의 계산을 더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가 qx 플러스 나머지 r이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일단 구하라고 하는 식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 여기 식에서 나머지 r만 남기고 싶어. qx 없애야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라는 걸 알아요? 나머지 r. 그러면 우리는 f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지. 그걸 어디서 찾으면 돼? 위에 준비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f의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돼요? 3대죠. 곱하기 마이너스 3대죠. 그럼 마이너스 9 하면 그러면 나머지 r이 당연히 얼마? 그래, 이렇게 그냥 찾고 가는 거예요. 어때? 이렇게 그냥 검산식 만들어 놓고 어디서부터 해석할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 밑에 하나 보이죠? 오늘 안 합니다. 넘기세요. 자, 필수 유형 13번 보이십니까? 자, 필수 유형 13번 요거 한번 또 해보자고요. 자, 필수 13번을 지금 보면 이번에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뭐 이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x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뭐 했어요? x 플러스 1로도 나눠보고 2x 마이너스 3으로도 나눠봤죠? 두 번 나눠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검산식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는 일단 첫 번째 x 플러스 1에다가 몫인 qx 그 다음 나머지가 10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근데 똑같은 식을 이번엔 누구로 나눴어?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죠. 근데 우리는 이 식 아직 계산 안 끝났잖아. qx를 여기다 또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같은 몫이라는 얘기잖아. 같은 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또 다른 몫을 만들기 위해 q 다시 x라고 붙일 겁니다. 그러면 식이 만약에 하나가 더 있어. 3개가 필요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다시를 2개 붙이면 돼. 그럼 다시 하면 뭔가 또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프라임 prime 프라임 어떻게 해? 프라임. 그럼 2개 붙이면? 야, 다시랑 프라임이랑 똑같이 다 없어 보이잖아. 뭔가 좀 그렇지. 더블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더하기. 전기 보여자고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자, 그럼 여기서 8분의 75 이렇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우리 바로 몫인 qx랑 q'x 안 궁금하잖아. 지워버릴 거지? 첫 번째 식이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지우면 되잖아. 그러면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 b 플러스 6이 얼마? 10. 두 번째 식 2분의 3이잖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럼 여기 8분의 27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9a 플러스 2분의 3b 플러스 6이 8분의 75 나오겠죠?
그러면 문자 A, B 2개 구해야 되고 식도 2개잖아. 뭐 할 수 있어? 바로 연립이지 뭐.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간단하지? 별거 없지 진짜. 응,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기초야 기초. 우린 지금 계속 기초 연습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점검하고 가. 나왔어. 검산식 만들었어. 나누라고 시켜서 우린 검산식으로 만들었어. 검산식 만들고 나면 몫인 QX는 안 궁금하잖아. 씌울 거야. 뭐 한다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서 대입해버리면 그냥 나머지가 나오겠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아시겠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리자. 필수 유형 14번입니다. 자, 필수 14번. 지금 문제를 또 봤더니 이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fx를 어떻게 했어요? x-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 나머지가 2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x-2로 나눴어. 그럼 fx를 x-2에다가 몫이 q-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문제를 봤더니 fx를 x-1이랑 x-2로 곱한 걸로 나누래. 2차식으로 나누래. 그러면 몫이 또 새로운 몫인 더블 프라임 x가 나오겠지? 이때 나머지 rx를 찾으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문제 내를 한 번 더 올린 이유가 뭐냐면 자 2차로 나누는 걸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2차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나머지 몇 차야? 1차. 그래 1차 이하로 나올 거야. 즉 1차식으로 나오거나 상수항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1차식일지 상수항일지 우리는 확신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얘가 그 어떤 상황이든 다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1차식의 모양으로 취급하는 게 좋을까? 상수항의 모양으로 취급하는 게 좋을까? 1차식의 모양으로 취급을 하면 만약에 정답이 상수가 되면 1차항의 개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식이 좀 더 대응하기가 편하겠지? 그래서 얘를 1차식의 모양인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형태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확인되나요? 그러면 말을 바꿔봐. 나머지가 만약에 2차 이하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는 2차식까지가 대응이 돼야 되니까 2차식의 형태로 나머지를 적어 놓겠지? 뭐라고 적으면 돼?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2차식의 일반형.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취급해서 나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쉬워. 왜? 난 어차피 이거 안 구할 거잖아. 대입할 거거든. 그럼 자,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했더니 f의 1이 없어지고 여기도 1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n. 다시 2 대입했더니 f의 2가 없어졌죠? 2 대입했더니 2n 플러스 n. 이렇게. 그러면 f1과 f2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위에서 찾는 거지. f1 얼마야? 2. 맞아요? f2 얼마야? 어렵니? 아니면 졸리니? 말을 안 하니? 더우니까 졸리니?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두 개 연립해서 mn값 찾으면 되겠죠? 빠르게 찾아봐. n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맞아? m은 5.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답으로 나머지 rx를 찾는 게 목적이었잖아.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마지막 정답까지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차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나머지 모양 만들어 놓고 대입할 거 대입대로 해서 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한 번 더 넘겨봐. 우와, 필수형 15번입니다. 왜? 뭐가 문제야? 솔루션이 굉장히 길다고? 지금까지 문제가 보이면 솔루션부터 보고 시작했던 거야? 양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눈에 띄게 들었어?
자, 필수 15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뭐 했어? 상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 또 검산식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qx 나머지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맞죠? 자, 다시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q-x 플러스 3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fx를 뭘로 나눴느냐? x의 제곱에 플러스 2로 나누고 2랑 x 플러스 1로 곱한 걸로 나눴더니 몫이 더블 프라임의 x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rx가 등장하겠네요. 말하기 무섭게 3차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나와버렸네. 맞죠? 그럼 3차로 나누면 나머지 어떻게 된다고? 2차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2차식의 모양으로 적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편하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양으로 끌어갈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고. 난 얘 없애고 싶거든. 안 구할 거니까.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처음에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여기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인수분해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누가 있어요? x가 제곱해서 2 되는 애,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애 찾아야 되는 얘기잖아.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수체계 할 때 보여주잖아, 허수. 그냥 제곱해서 음수되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상상해야지. 이거 대입하면 돼. 근데 이거 대입해서 계산할 자신이 있냐? 없지. 나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봤더니 이 문제에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어? 지금까지는 만약에 내가 1차식을 풀으라 그랬잖아? mn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할 수 있는 숫자도 2개였지. 나머지 r을 찾으라 그러면 r만 찾으면 되니까 대입할 수 있는 숫자 하나면 됐지. 계산하면 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a, b, c를 다 찾아야 되지. 근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뭐야?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큰 위기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얘가 대입해서 0 나온 애를 찾으면 좋은데 얘가 지금 식이 거지 같으니까 못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새끼한테 복수해야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너도 한번 당해보고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수할 대상으로.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항등식의 논리 그냥 이용하는 거야. 나 원래 이걸로 나누는 거였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게 할 거야. 얘가 그거니까. 그러면 몫이 뭘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 x 플러스 1이랑 q의 더블 프라임의 x가 몫이면 돼. 이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눠서 이런 몫이 나왔다가 아니라 얘로 나눠서 얘네 둘을 곱한 게 몫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확인돼요? 그리고 이제 뒤를 봤더니 나머지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버린 거야. 이랬더니 우리는 다시 위기에 봉착한 거야. 왜? 2차로 나눴지. 나머지가 2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나눠서 2차보다 낮은 차수로 내려주는 수밖에 없지. 확인돼요? 뭔지 모른다 지금. 혹시 QX로 나오는 EX-1이 나머지로 나오는 거면 똑같은 시간이에요? 뭐가? 얘랑 똑같은 형태로 나눌 건데 여긴 Q의 더블 프라임 X고 여기는 QX잖아. 여긴 나머지가 얘고 여긴 나머지가 이거잖아. 그러면 최소한 바꾸는 흉내는 내줘서 같은 거야라고 우겨야지 그냥 얘랑 얘랑 무조건 같을 거야라고 하면은 그렇잖아. 알았어. 그냥 봐. 얘로 나눴어. 몫이 이거야. 근데 이 나머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로 다시 나눠. 그러면 몫이 얼마가 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a가 될 거고 나머지가 이제 나눈 뭔가가 나오겠지. 맞죠? 직접 나눠보면 나올 거야. 근데 구하지 마.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어차피 얘를 우리는 뭐 할 거야? 이쪽에 있는 몫으로 집어넣을 거지.
그리고 이 나머지를 진짜 나머지라고 우리는 취급을 할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기까지 집어넣은 상태로 식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몫이 x 플러스 1에 q의 더블 프라임의 x 플러스 a라고 하고 나머지 뒤로 뭔가가 붙어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됐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우리는 복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얘로 나눌 거야. 이렇게 생긴 몫이야. 근데 얘가 결국 얘란 얘기지. 그리고 요 나머지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난 이거 안 구했어. 그러니까 너 일로 와. 이거였잖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2x-1이 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지. 나누지 않고도.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찾았을 때 우리는 나머지 어떻게 찾는 거야?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2로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좀. 너는 이거 이야기 어려워. 그래서 A가 0이고 B가 아니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직 나머지 모르잖아. 이거 2차가 될지 1차가 될지 상수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A가 0인지 아닌지 난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럼 A가 만약에 0이었어? 0이니까 0 곱하면 사라지니까 얘가 그냥 나머지겠구나. 얘가 1이면 계산하면 나오겠구나. 이어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굳이 B, C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A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 나는 A만 구하면 되거든? 내가 대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숫자가 뭐였어? 마이너스를 하나 있었지. 하나 대입하면 하나가 나오네. 그치? 하나 대입하면 하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f-1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3이었지. 그럼 3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서 사라지지. a 살아있잖아.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a가 얼마였던 거였어? 2였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 rx는 이제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곱하고 여기에 더하기 2x-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쭉 전개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원래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 거야. 요거 한 번 더 정리할 거거든. 일단 오늘은 단순하게 생각해봐. 난 몫을 찾고 싶어. 안 찾고 싶어. 그래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서 대입을 해서 문제 푸는 게 기본이었어.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난 분명히 A, B, C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숫자 하나를 대입할 때마다 문자를 하나씩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문자 세 개를 찾으려면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식이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최소 3개. 그러면 대입을 3번을 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근데 왜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x를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다.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자. 그리고 해석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이 식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고민했더니 딱 봤더니 나누는 식이 얘고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였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그럼 똑같은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얘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쓰고 얘 어차피 몫이 qx니까 얘 그냥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2x-1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건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 건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원래 있던 이 나머지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이 만들자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든 변형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우길 거라고 우리는. 그럼 변형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 그 변형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너네 손으로 따라가는 거였어. 자, 어떻게 따라갈 거냐?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는 건 확실해. 근데 이 몫이 qx 어차피 내가 궁금하지 않아. 이유가 뭐야? 안 구했으니까. 안 구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몫을 x 플러스 1에다가 q의 더블 프라임의 x를 곱한 걸로 지금부터 qx라고 취급할 거야 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썼더니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머지야 라고 우겼더니 태클이 들어온 거야. 야, 2차로 나눴는데 너 나머지가 2차인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우기는 거야. 아, 그러면 좋아. 이거 나 뭐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로 한 번 더 나눠줄게. 그랬더니 x제곱에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a였고 나머지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어. 안 구할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식을 써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x의 제곱에 플러스 2고 몫이 x 플러스 1에다가 q의 더블 프라임의 x고 플러스 a까지 추가한 게 몫이 되고 내가 안 구한 얘가 나머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하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나 똑같이 나눴어. 이 qx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썼어. 대신 나 이거 안 구했는데 어차피 너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누면 이거 나왔겠지 라고 그냥 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내가 못 찾은 얘가 뭐가 돼? 2x-1이겠구나. 그러면 난 2에 있던 나머지를 원래 찾기 위해서는 이것만 계산해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a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문자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숫자 몇 개만 대입하면 돼? 하나만 대입하면 되지. 그리고 봤더니 남아있던 한식에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 하나를 준비해 줬던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해보니까 f-1이 3이잖아.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무조건 3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지. 그랬더니 3이 됐어.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사라지고 a는 살았네. 남겨주고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됐어. 이게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얼마가 돼? 2인 거 알았어. 좋아. 그러면 난 a, b, c 다 안 찾고 a만 찾았어. a를 찾았더니 난 나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밑에 걸로 계산할 거니까. 그럼 a에다 2 대입해서 계산을 쭉 했더니 이렇게 생긴 나머지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기본 원리야.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유형이야. 다음 시간에 정리할 내용 오늘 미리 좀 땡기자. 그러면 너는 헷갈리니까. 자, 나머지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그 문제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거야. 자, 문제 유형 분류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분류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따라오면은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나중에 요거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이 가면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건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할 때 해. 지금 그냥 고등교과 따라갈 때는 이대로 따라가면 돼. 알겠지? 자, 어떻게 갈 거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있지? 대입할 숫자의 개수가 찾아야 될 미정계수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으면 대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난 문자에서 나머지에서 mn 두 개를 찾을 거야. 그럼 대입할 수 있는 숫자 몇 개면 돼? 두 개면 되지. 근데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라면 그냥 뭐 하면 되겠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계산하기 편한 거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대입해서 그냥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그냥 대입하고 연립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문제 유형.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쉬운 걸로 문제 풀었던 거, 쉽다고 생각했던 그거야. 확인되니? 자, 근데 두 번째, 방금 전에 본 거야. 대입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찾아야 될 미정계수의 개수보다 적게 되잖아? 딱 요 상황이지. 난 분명히 나머지에서 A, B, C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대입할 거야?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찾으세요를 하잖아? 그럼 보통 유리수 단위까지는 내가 어찌어찌 계산이 되는데 당장 루트만 대입해도 어때? 계산하기 빡빡하지? 루트 값을 가지는 것도 대입할 수 없는 숫자로 빼버리는 거야. 안 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무조건 식을 변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 요 과정 자체가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야. 이거 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거나 한 문제 붙잡고 풀어내기만 하면 돼. 한 번만 연습하면 두 번째는 쉬워.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안 보고 풀어.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쭉 써보면 되는 거야. 이걸 하는 게 두 번째 식변형에 대한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뒤로 나오게 되는 세 번째 문제형이 하나 더 있어. 얘는 뭐가 있냐면 시계값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오늘 여기까지 하면 니네 머리 아파.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하고, 니는 두 가지 있지?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문제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확인됐나?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건데, 어디로 볼 거냐면 바로 밑에 있는 25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요거 한번 식으로 만들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4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거 일단 검산식부터 만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25번 검산식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져? fx가 x의 제곱에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4. 이렇게 검산식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다시 x-2로 또 나눴지? 그러면 이번엔 fx를 뭐라고 쓰면 돼? x-2에다가 몫인 q-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시켰느냐? fx를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랑 x-2를 곱한 걸로 나눴더니 그때의 나머지가 얼마인지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 마지막에 3차로.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2차 이하로 나올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근데 이 3개를 찾으려면 최소한 식이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를 몇 개 대입해야 돼? 3개를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여기서 몇 개 나와? x를 2 대입하는 거 하나 나오지. 근데 여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허수잖아. 이건 대입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하나밖에 대입을 못 해. 딱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할 수 있는 숫자 개수는 1개인데 찾아야 될 거 3개지. 뭐 하라고? 식 변형하라고. 그럼 식을 변형할 때 우리는 왜 못하고, 이 문제 왜 식 변형을 해야 돼? 얘 때문이지. 이걸로 변형하는 거야. 이 식으로.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던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x제곱에 플러스 1로 나누는 모양으로 바꿔 나가는 거야. 그럼 몫이 누가 되는 거야? x-2에다가 q의 더블 프라임의 x가 몫이고 그때 나머지가 얘예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나눠서 2차보다 낮은 차수로 식을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에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최고 차이의 개수만 따오면 되잖아. 몫이 그냥 a. 그리고 뒤에 계산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몫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지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뒤로 a 하나 추가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나온 몫을. 그리고 뒤로 계산하기 싫었던 거, 그거는 위에 걸로 바꾸는 중이니까 x 플러스 4라고 한번 우겨보자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4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난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계산할 건데 a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 a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있어? x에다 2 대입할 수 있었잖아. 자, 대입해. 그러면 f2가 2 대입하면 5 곱하기 2 대입하면 사라지지? 안에 a만 남아. 그 다음 2 대입하면 플러스 6. 근데 우리 이거 2 대입하면 1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나머지 rx는 a에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있겠죠? 믿으세요? 빨리 말해.
좋아. 자, 오늘 숙제 체크. 46쪽. 47쪽. 46쪽에 유형 10번이랑 47쪽에 유형 12번 하지 마라잉. 자, 그 다음에 48, 49, 50, 51번 한번 해봐. 51쪽 한번 해봐. 별다른 거 없어. 검사식 만들 줄만 알면 풀 수 있는 거거든. 51쪽 한번 도전. 그래서 5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그 다음 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조리체법이랑 인수정리랑 다 마무리하고 개념 마무리 원스텝 통째로 숙제 나갈 거거든. 월요일 숙제가 좀 버겁다, 많을 것 같다 하면은 개념 마무리에서 나머지 정리 나누었을 때 얘기 나오는 거 있죠, 원스텝에서. 거기 있는 문제들은 미리 풀어봐도 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줄 알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만 제대로 풀어갖고 와. 확인됐지?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 선생님 그럼 허수 배우면은 저거 직변형 안 해도 돼요? 사실 안 해도 되거든? 근데 하는 게 더 편할걸? 한번 그럼 보여줄까? 다음 시간에? 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어.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 요 문제로 보여주면 되겠다. 25번. 저게 허수 쓰기 편하니까. 요걸로 그럼 다음 시간에 허수로 한번 풀어줄게. 자, 그럼 나머지 괜찮아요? 네. 자, 오늘 마치죠?